탈락은 이제 하나의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직관적인 용어죠. 그래서 얘도 의문의 개수 변화가 하나가 줄어듭니다. 하나가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음군 단순화예요. 자, 그래서 용어를 한번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음이라는 말과 뒤에 군이 붙어 있는데 군은 무리 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쓰일 때 군자가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은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를 모아 적는 글자인데 자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첫 소리하고 끝 소리 이렇게 두 군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 자음이 첫 소리로 사용될 때에 두 개가 쓰일 수가 없어요. 이건 중세 국어에서는 뭐 이런 식의 합용병서, 뭐 비읍 계열의 합용병서가 쓰이기도 하는데 현대 국어는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에만 자음이 여러 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음을 여러 개를 쓰는 거를 겹받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겹받침. 그리고 단순화라는 말은 이 두 개가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발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를 떼어내고 그 중에 하나만 발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겹받침의 탈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동일하게 받침 발음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환경, 이게 참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각보다 요거를 노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얘는 항상 이 단어의 끝부분 말이나 아니면 자음 앞에 왔을 때에만 성립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음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의 간단한 사례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발음을 자기가 좀 자신이 없다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요거를 삶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은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틀리기 싫으니까 둘 다 발음하려는 뭐 그런 의지. 그리고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영어식의 발음이라면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리을 기역 겹받침 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건 이제 한국 발음에는 없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을이 떨어져 나가고 얘를 발음할 때 삼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정확한 발음이고요. 여기도 리을이 떨어져 나가면서 흑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게 자음군 단순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예요. 주의사항은 얘하고 연계되었을 때 여기에 이게 지금 탈락은 아닌데 끝에 조사을,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얘는 흘글이라고 연음을 해줘야 됩니다. 흘글. 그러니까 이 연음 문제가 변동은 아니지만 이 변동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발음 습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흐글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그 틀린 발음이에요. 마찬가지로 닭 이런 것도 이렇게 이를 붙이면은 닭이가 아니라 달기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게 연음 규정에 맞는 발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별로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만은 틀리기 쉬운 자음군 단순화예요. 리을이 공통적으로 떨어져 나갔네? 그러면은 리을하고 다른 겹받침이 사용이 될 때에는 무조건 리을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뭐가 떨어져 나가는지 규칙성은 없느냐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 텐데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은 여기까지 다루는 거는 고등학교 국어 문법 과정에는 벗어납니다. 이건 좀 음성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칙은 어문 규정집에도 어떤 규칙성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뭐를 떼어낸다 정도만 얘기가 돼 있지 이게 따박따박 무조건 리을은 발음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따라서 틀리기 쉬운 이 겹받침의 탈락 요거는 한 3종류 정도는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를 좀 몇 개 적을게요. 어간, 받침, 리을, 기역에 관련되어 있는 자음군 단수나 좀 보면은요. 일단 자음 앞에서 기역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음 앞에서 기역. 예를 들어보면은 얘는 맑다가 아니라 자음 앞에 왔기 때문에 기역으로 발음한다고 했죠. 막다라고 발음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요. 얘도 발음을 할 때는 박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현실에서 이거를 다리 참 박다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리을 기역 받침이죠. 그러니까 얘도 발음을 할 때에는 읽다라고 발음을 해야지 맞는 건데 이 발음을 왜 많이 헷갈리느냐 하면 단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역 앞에서는 얘를 리을로 발음을 한다는 추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왔을 때 얘 발음은 이제 막고가 아니라 말고가 됩니다. 말고. 여기 왜 된소리대기가 이루어졌냐 하면 요즘에 기출문제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탈락 이전에 이미 여기에 기역 받침이 왔기 때문에 된소리대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탈락한다 쪽으로 기출이 된 사례들이 좀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에도 이렇게 개라고 하는 게 붙으면 이제 발개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읽다의 어간 읽에도 거나 같은 이러한 어미가 오면은 읽거나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특히 학교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 예시 단어로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사례도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외 규정, 뭐 추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평소에 많이 틀려서 그래요. 어간, 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얘는 자음 앞에 왔을 때 그냥 밥으로만 납니다. 밥으로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보시면은 얘는 밥다예요. 밥다. 그런데 뭐 요즘에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발 새로 사면 막 이렇게 밟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밟지 마 하면 좀 약간 찐따 같고 밟지 마 혹은 뭐 밟지 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밥지입니다. 밥지. 기역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기역이 와도 밟고가 아니라 밥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현실 발음하고 많이 이제 좀 괴리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네, 마지막 하나 이제 하겠습니다. 어간 nerve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발음이 두 개가 있어요.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자음 앞에서 널로 발음 납니다. 널로 발음이 나고요. 기본형인 넓다 기역이 와도 그냥 넓고입니다. 널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이제 얘가 접두사 형태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좀 써보면 널죽하다 혹은 둥글다 뭐 넙대대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얘네는 넙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넙, 그 다음에 받침, 비읍, 뒤에 오는 예사소리니까 된소리 되기, 그 다음에 기억하고 히읗이 인접해 있으니까 거센소리 되기까지 해서 넙죽하다로 발음을 해야 되고요. 넙,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뚱, 글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옳은 발음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거의 나오는 게 한 70% 이상은 예상이 되는 예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써가면서 한번 쓰시고 또 안 외워진다면 또 쓰시고 이렇게 하면 외워져요.